그 감나무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3걸음 가. 그리고 한 뼘 깊이로 땅을 파봐. 제 이름은 정민아입니다. 올해 55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제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8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산 지도 25년이 넘었죠. 큰딸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아들은 군 제대 후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온 지 5년 만에 돌아가셨고 그 후로 저는 시아버지를 20년 넘게 모셨습니다. 시아버지 정태수 제게는 친정아버지 못지않게 고마운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2023년 9월 15일 그날도 저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시간이었죠. 세수를 하고 시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뒷산을 산책하셨거든요. 제가 깨워드리는 게 일과였습니다. 아버님, 산책 나가실 시간이에요.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상했습니다. 아버님은 새벽잠이 없으신 분이라 제가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바로 벌써? 하시며 일어나셨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버님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감촉에 모든 걸 알았죠. 아버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78세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날 아침 우리 집은 순식간에 상가가 되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중학교 국어 교사셨어요. 37년을 교단에 서셨죠. 조문객이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60대가 된 제자들이 전국에서 달려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제가 대학도 못 갔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저는 새삼아버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슬픔에 빠져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되던 날, 우리 가족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제 옆에는 남편 우진이, 그 옆에는 시동생 우석이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시동생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큰아들 정우진에게는 현재 거주 중인 집과 예금 2억 원을 상속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아들 정우석에게는
상가 건물과 예금 2억 원을 상속한다. 시동생도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셋째, 큰 며느리 정민아에게는 예금 5천만 원을 상속한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며느리인 제게 따로. 넷째, 손주 정서연, 정민수에게는 각각 교육비 명목으로 3천만 원씩 상속한다 이상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전부입니까? 네,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통장이나 자산 목록은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확인된 자산은 말씀드린 부동산 2건과 예금, 총액 7억 1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퇴직금만 해도 2억이 넘으셨고 5년 전에 양평 땅 팔으신 게 8억이었잖아요. 연금도 매달 받으셨는데 7억이 전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족분들이 확인하신 계좌는 모두 조회했습니다. 다른 숨겨진 계좌나 자산이 있다면 직접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 안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우릴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시동생도 뒷좌석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형한테 뭔가 말씀 안 하셨어요? 평소에 재산 얘기 같은 거 아니, 아버지는 돈 얘기를 정말 안 하셨어. 통장 관리도 혼자 하셨고,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최소 20억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아버님 재산. 그런데 7억만 남기시고 나머지 13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생각이 자꾸 났어요. 생전에 저를 얼마나 아껴주셨는지. 미나야, 내가 제일 고생이 많아.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때마다 몰래 용돈을 쥐어주시고 제 생일엔 꼭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정말 돈을 숨기고 가셨을까요?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 2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선명했거든요. 꿈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미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서 계셨습니다.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회색 조끼에 갈색 면바지, 심지어 그 낡은 손목 시계까지 차고 계셨어요. 아버님,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그리웠던 그 미소였어요. 놀랐지? 미안해, 미나야. 아버님, 어디 아프셨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꿈인 걸 알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어. 그냥 내 때가 된 거지.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야. 아버님 우지 마. 우리 며느리 난 편하게 갔어. 후회도 없고. 아버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미나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남긴 게 있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에는 5천만 원이라고 썼지? 그건 그거고. 아버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진짜 유산은 따로 있어. 너만을 위한 거야. 저만요? 그래, 우리 집 뒤뜰 있잖니? 감나무 내 압니다. 그 감나무에서 북쪽으로 정확히 3걸음 가. 그리고 거기서 한 뼘 깊이로 땅을 파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거기 작은 철제 상자가 묻혀 있어. 그걸 파내서 혼자 열어봐 아버님. 그 안에 뭐가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우진이한테도, 우석이한테도, 아무한테도. 아버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너만 알아야 해. 너만 약속해. 미나야 하지만. 아버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님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나야, 꼭 명심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너만 아버님. 아버님.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아버님.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 27분 꿈하지만 이건 그냥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 생생했습니다. 아버님의 목소리, 표정, 입으신 옷의 주름까지 모든 게 또렷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북쪽으로 3걸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서 보물찾기 힌트를 준다니. 하지만 왜인지 저는 그게 진짜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시동생이 출근하고 아들도 학원에 간 후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파봐야 하나?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뭔가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저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우리 집 뒤뜰에는 큰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요. 아버님이 50년 전 이 집을 처음 지으셨을 때 직접 심으신 나무라고 하셨죠. 감나무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북쪽으로 3걸음 하나 둘 셋 창고에서 가져온 작은 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 뼘 20cm 정도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파기가 쉬웠죠. 10cm, 15cm 그때였습니다. 땅. 삽이 뭔가 딱딱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녹슨 철제 상자 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되는 작은 상자였어요. 정말 있었어. 손이 너무 떨려서 상자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상자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부엌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자물쇠는 없었어요. 그냥 덮개를 여는 형식이었죠. 하지만 오래되어서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삐걱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뭔가가 들어 있었어요. 비닐을 벗겼습니다. 노트 한 권 그리고 열쇠 하나. 이게 뭐지?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버님의 필체였어요. 그 익숙한 글씨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미나에게 이 노트를 찾았다면 내 꿈이 너에게 닿은 거겠지. 미나야, 너는 25년 동안 이 집에서 정말 고생이 많았어. 아무 불평 없이 나를 친아버지처럼 모셔줬지.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평생 고민했단다. 이제 내가 준비한 걸 너에게 주려고 해야지만 조심해야 해. 이 비밀은 너만 알아야 해. 다음 꿈을 기다려라. 그때 다음 단계를 알려줄게. 저는 노트를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꿈? 그럼 꿈이 또 올까요? 그리고 이 열쇠는 뭘까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여보, 어디 아파? 평소엔 늦게 자는데.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푹 쉬어. 요즘 고생 많았잖아. 남편이 제 이마에 키스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역시 그냥 우연이었나 포기하고 눈을 뜨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면서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낯선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집이 아니었어요. 어딘가의 거리, 낡은 상가 건물들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미나야. 뒤에서 또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웃으며 서 계셨어요. 노트를 찾았구나. 잘했어.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지금부터 잘 들어.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해. 아버님이 제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건물 보이지? 아버님이 가리킨 곳은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대흥 슈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 건물 3층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어 301호. 내 그 사무실 안에 금고가 있어.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금고야. 금고요? 내가 찾은 열쇠가 그 금고 열쇠야. 금고 비밀번호는 아버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95-70328. 잊지 마. 1957년 3월 28일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 그 금고 안에 통장이 하나 있어. 그 통장은 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너 이름으로 되어 있어. 네. 5년 전부터 너 명의로 만들어뒀어. 매달 조금씩 넣었지. 아버님, 그리고 그 건물 주소는 서울시 강북구 땡땡동 385-7번지야. 꼭 기억해. 서울시 강북구 땡땡동
385-7 미나야, 아버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특히 우진이한테, 남편한테도요?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약속해줘 하지만 미나야, 날 믿어줘. 이건 다 너를 위한 거야. 아버님의 모습이 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사무실 열쇠는 슈퍼 주인한테 있어. 내 이름 대면 줄 거야, 아버님. 아버님.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 15분.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를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땡땡동 385-7 대흥 슈퍼 건물 3층 301호 금고 비밀번호 19570328 통장. 내 이름 다 적고 나서야 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있을까? 그날 오후 저는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보, 친구 만나고 올게. 오래간만에 응, 그래,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 미안했어요. 28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거짓말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지하철을 타고 미아역으로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 지도를 보며 걸었어요. 385-7번지 30분쯤 걸었을까요? 그리고 보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꿈에서 본 그대로 3층짜리 낡은 건물 1층 대흥 슈퍼 간판까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진짜였어.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계산대에 앉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저 혹시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태수 씨가 보내셨는데요. 남자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정태수 선생님? 네, 돌아가신 제 시아버님이세요. 남자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선생님이 돌아가셨군요. 언제? 한 달 전에요. 그렇군요. 선생님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며느님이시라고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열쇠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언젠가 며느님이 오실 거라고. 그때 이 열쇠를 드리라고. 정말요? 네, 3층 301호 열쇠입니다. 선생님이 10년 넘게 그 사무실 임대료를 미리 내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호 문패도 없는 낡은 문이었어요.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벽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작은 벽 금고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19570328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표지를 봤습니다. 예금주 정미나 제 이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잔액 8억 2,350만 원.
그날 저는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8억 아버님이 저한테 8억을 남겨주셨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숨겨서?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나야, 앉아봐. 저는 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까지 궁금하지? 왜 이렇게 숨겨뒀는지. 내 아버님이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나야, 내가 우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우진이는 돈 관리를 못해. 아버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10년 전 우진이가 사업한다고 내게 2억을 빌려갔어. 기억하니? 내 친구분하고 무슨 사업을. 그 돈 다 날렸어. 그것뿐이 아니야. 5년 전에도 1억, 3년 전에도 5천. 아버님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때마다 너한테 미안했어. 내가 모르게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봤거든. 아버님, 우진이한테 그 8억을 주면 1년 안에 다 쓸 거야. 또 사업한다고, 투자한다고.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알뜰하고 계획적이고 무엇보다 가족을 생각해. 그 돈은 내가 관리해. 우진이는 모르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애들 결혼할 때, 손주들 교육비, 너희 노후. 그때그때 조금씩 써하지만 남편한테 평생 숨기고 살라는 건 힘들겠지. 하지만 미나야, 아버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건 내가 25년 동안 고생한 대가야. 너를 위한 거야.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 더. 우석이 시동생 얘기였어요. 우석이는 괜찮은 놈이야. 하지만 며느리가 문제지. 아버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석이 며느리 선미는 욕심이 많아. 내가 죽고 나면 재산 문제로 싸움 날 거야.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진이한테 집을, 우석이한테 상가를 줬어. 둘이 비슷하니까 싸울 일 없겠지. 그럼 그 8억은 공식 재산 목록에서 빼놨어. 아무도 몰라.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미나야, 이건 비밀이야. 평생 비밀 약속해줘. 네, 아버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남았어. 더요? 아버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꿈에서 알려줄게.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그건 아버님의 모습이 또 흐려졌습니다. 꿈을 꾼 지 3일 후 예상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시동생 댁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큰일 났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선미가 아버지 재산이 이상하다고 난리예요. 뭐? 아버지가 5년 전에 양평 땅 팔으신 거 8억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은 돈이 7억밖에 없다고요. 그게 선미가 아버지 통장 내역 다 뒤졌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있대요. 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돈이 제 통장으로 간 거였구나. 형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선미가 형님하고 얘기해보자고. 알았어.
지금 갈게 시동생 집에 갔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시동생 며느리 선미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아버님, 통장 내역 좀 보세요. 선미 씨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아버님 주거래 통장이에요. 5년 전부터 매달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어디로? 그걸 모르겠어요. 현금 인출이에요.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100만 원을 뭐에 쓰신 거지? 선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5년이면 6억이에요, 6억. 아버님이 그 돈을 누구한테 주신 거 아닐까요? 선미 씨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뭘 나를 쳐다봐요? 형님, 혹시 아버님이 형님한테 뭐 주신 거 없어요? 없어. 당연히 없지.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몰래 돈을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그 6억은 어디 갔어요? 시동생이 중재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형님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왜요? 의심되잖아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그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가족들이 의심하고 싸우는데. 하지만 아버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뒤척이다. 새벽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버님 서재였습니다. 아버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미나야, 아버님 힘들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집안이 싸워요. 시동생 며느리가 절 의심하고. 내가 미안해, 이 돈 돌려드릴까요? 차라리 다 털어놓을까요? 안 돼. 아버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야, 며칠만 참아. 곧 해결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 아버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내 서재 책장, 3번째 칸 오른쪽에서 5번째 책, 내 도연명 시집이라는 책이 있어. 그 책을 꺼내봐. 도연명 시집. 그 책 속에 편지가 한 장 있어. 봉투에 가족에게라고 써있지 편지요? 그 편지를 가족들 앞에서 읽어. 다 같이 모였을 때 무슨 내용인데요? 그건 내가 읽어봐야 알아. 아버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미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아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버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8억 중에서 1억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써. 제가요? 너 젊었을 때 꿈이 뭐였니? 카페요, 작은 카페. 그래, 그거 해. 내 이름으로 하지만 미나야, 너는 25년 동안 며느리로만 살았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아버님이 웃으셨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아버님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아버님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아버님, 행복해라. 미나야. 꼭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3번째 칸 오른쪽에서 5번째 도연명 시집 책을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함께 읽으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저는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남편, 시동생 부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들 모여주셔서 감사해요. 선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어요. 편지. 모두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서재에서 찾았어요. 가족에게 남기신 편지래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 재산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거야. 미안하다. 먼저 고백할 게 있어. 지난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6억을 따로 관리했어. 그 돈은 미나 명의로 예금해뒀어. 순간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선미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역시 잠깐 계속 들어봐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미나는 25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켰어. 아무 불평 없이 나를 모셨고 너희 아버지를 보필했고 아이들을 키웠지. 그 수고에 대한 대가야. 우진아, 우서가 너희한테는 집과 상가를 줬어. 그걸로 충분해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뭘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없어.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한 거야. 남편이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선미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너도 우리 집 며느리야. 10년 동안 고생했어. 하지만 미나는 25년이야 차이가 있어. 이해해주렴. 선미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서로 미워하지 마.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내가 제일 싫어해. 미나야. 그 돈 잘 쓰렴. 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우진아, 우서가 형제간에 우애하며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아버지 정태수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시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몰랐어요. 죄송해요. 선미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형님 의심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요. 그날 가족들은 화해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난의 작은 쉼터 아담한 2층 카페입니다. 아버님이 주신 1억으로 차렸죠.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여보, 나이가 몇인데 카페를 차려? 나 아직 55이야. 늙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았잖아.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결국 남편도 응원해줬습니다. 지금은 카페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나머지 7억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정말 필요할 때 조금씩 쓸 겁니다. 딸 결혼할 때, 아들 취업하면, 손주 생기면 가끔 꿈을 꿔요. 아버님이 나타나서 웃으시는 꿈 잘하고 있구나. 미나야, 네, 아버님 행복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아버님이 남기신 건 돈이 아니었어요. 너는 소중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이었죠. 그 선물을 받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55,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인생을. 그리고 혹시 오늘 밤 특별한 꿈을 꾸신다면 그냥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